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그 부산에 또 내려가서 어마어마한 또 인파들이 모여가지고 한동훈 후보를 좀 응원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한번 그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그 사진부터 보시면은 오늘이 아시는 것처럼 이게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의 낮 시간이면은 사실상 평일인데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나 많은 인파가 있고 다음 것도 보죠. 네, 요것도 지금 이제 시장의 모습인데 저는 부산 지역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뭐 지리를 꿰차고 있지는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파가 저렇게 모여 있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다음 것도 볼까요? 그래서 부산 어묵 저렇게 있는데 한동훈 또 후보가 시장에 가가지고 어묵이나 상인들과 얘기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약간의 이제 그 흡사 느낌은 지난 이제 그 대선 당시에 약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뭐 성원 그거가 느껴질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파가 지금 모여 있고 거꾸로 생각해 봤었을 때 다른 후보들 지금 이제 뭐 김문수 후보가 됐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뭐 사실 지금 한덕수는 출마 선언하긴 했으니까 후보라고 봐야 될지 뭐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김문수 후보 쪽에서 같은 경우는 저런 식의 어떤 모습이 없죠. 왜였겠습니까? 있었으면은 진작에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막 영상으로 만들고 뭐 뿌리고 그렇게 할 텐데 사람들이 저렇게 이제 모이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못하는 거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이제 뭐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된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저렇게 응원해주고 계시고 참 저는 개인적으로 저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좀 느꼈습니다. 왜냐면은 지난 이제 그 1월까지만 하더라도 한동훈 후보에 대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뭐 끝났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유튜버들뿐만 아니라 기자들 그리고 또 무슨 뭐 정치 방송 나오는 패널들 같은 경우도 뭐 한동훈은 다 끝이 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던 게 불과 엊그제 같은 생각이 있는데 모두의 생각이 다 틀렸던 거죠. 저희의 생각이 맞았던 겁니다. 결국에는 국민들도 이런 어떤 극단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한동훈이라고 하는 세대 교체, 한동훈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그 정치인으로 결국엔 국민들이 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뜻대로 현실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이재명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고 난 뒤에 한동훈 후보가 당원들과 이제 또 지지자분들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여러분 다 읽어 보셨죠?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 좀 띄워 주시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어제 대법원의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첫째,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커졌고 둘째,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나라 망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재명 찍는 표는 사표가 될 테니 우리가 명분이 있고 비전 있는 후보를 내면 이깁니다. 반면에 이재명 민주당은 끝까지 발악할 것이고 그러다가 자기들이 이기면 계엄을 일상화해서 어떤 수를 쓰던 이재명 유죄 확정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라는 민생은 우리의 일상은 풍비박산 날 겁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막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 훌륭하시지만 지금 이 개싸움을 감당하실 분들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계엄을 막은 제가 앞장서서 우리는 계엄을 극복하고 탄핵에 승복했는데 너희는 왜 대법원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나라를 망치느냐고 일갈하겠습니다. 상식적인 국민들께서 이 당연한 말에 호응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국민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대구에서 이제 그 한동훈 후보가 직접 이렇게 손편지로 글을 써가지고 이번에 또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는데 굉장히 좀 투사적인 이미지가 많이 느껴지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발악을 할 것이다라든지 이런 어떤 개싸움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들.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상대로 얼마나 지금 강력한 의지가 있는지가 한동훈 후보의 글을 통해서 또 나타나는 것인데 어, 더 뭐 보태고 자시고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그냥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김문수, 한덕수 이 두 사람 뭐 합쳐가지고 김덕수 나이가 지금 156살이라고 하는 김덕수 이렇게 나오면은 과연 이재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뭐라고 우리가 할 말이 있을까? 토론을 일단 상상하는 것조차도 저는 좀 고통스럽습니다. 김문수 대 이재명 막 벌써부터 막 앞이 막 깜깜해져요. 한덕수 대 이재명 막 앞이 그냥 깜깜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거를 다 떠나가지고 이재명이가 뭐라고 몰아붙이겠습니까? 너네는 지금 내란당 아니냐?
너네는 지금 계엄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생각해? 한덕수 당신은 계엄 때 뭐 했어? 김문수 당신은 계엄 때 뭐 했어?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혼자 그냥 앉아가지고 마치 계엄이 정당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앉아 있었는데 당신 계엄에 대해서 도대체 뭐 했어?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누가 도대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가지고 지적하고 문제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유일하게 이재명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한 사람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식적인 거를 갖다가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가지고?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친윤들은 그냥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배지 한 번 더 다는 거. 한동훈이가 만약에 당권을 가져가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뻔하니까 구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자기들은 다 정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를 그냥 막 악물고서 억지로라도 지금 뭐 홍준표라도 밀었던 것이고 김문수로 갔다가 한덕수로 갈아타고 계속 지금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진짜 비극이죠. 국민의힘의 모습 자체가 참으로 비극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동훈 후보가 이재명의 이 그 선거 이후에 아주 뭐라고 할까 이재명을 찢는 듯한 그런 식의 말들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제가 영상으로 좀 준비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영상 한번 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집요한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죄자 대통령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나서서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합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를 압도적으로 꺾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고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하시고 절망하시는 시간이 있었지만 법원은 법원의 할 일을 했고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이재명을 꺾겠습니다. 명확하게 한동훈 후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재명은 유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발악할 거다. 그러고도 남은 인간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발악을 하겠죠. 오늘도 그래서 정청래가 주도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대통령이 된다면은 형사소송법을 갖다가 개정해가지고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도록 만들겠다. 이거 지금 이제 통과시키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은 얘네도 참 이제 무식한 게 뭐냐면 청래가 참 이게 하나를 알고 하나도 모르지. 둘 다 이게 모르는 게 뭐냐면은 아니 만약에 법을 갖다가 지금 형사소송법을 대통령이 되면은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도록 개정하겠다라고 한다면 현재는 지금 법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그렇게 안 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법에 따르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행 중인 재판은 진행이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지금 이제 자백하고 있는 꼴 아니겠습니까? 야, 지금의 형사소송법에 따르게 되면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진행 중인 재판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야. 이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개정해가지고 재판이 진행이 안 되게끔 만들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개정이라고 하는 것의 뜻인 거죠. 그래서 뭔 짓이든지 간에 이재명의 민주당은 전부 다 할 것인데 그 먼 짓을 받아낼 수 있고 맞받아칠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이번에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 의지가 엄청나더라고요. 다음 얘기도 바로 한번 좀 들어보시죠. 100만 원만 넘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집행유예가 난 판결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 아래로 법원이 선고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 판결로 유죄 취지로 판단한 이상 그 판단에 하급심은 기속됩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확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의 그간 살아온 인생이나 정치 과정을 볼 때 그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출마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최종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6월 3일 선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들어보면 굉장히 좀 비극적인 얘기죠. 그렇죠? 사법적인 절차는 끝이 났습니다.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이재명을 갖다가 보내기 위해선 진짜로 이재명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정치적인 지금 선거가 필요한 상황이죠. 저는 대법원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좀 물론 이제 그 1차적으로 봤었을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일사천리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상식적인 판단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좀 부족했다. 이거는 사실상 이재명한테 길을 열어준 거에 다름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은 2심 재판 지금 이제 파기환송을 해가지고 2심 재판부가 다시 이제 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100% 6월 3일 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100%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보수 내에서도 뭐 몇 명 이제 의원들 나와가지고 6월 3일 전에 반드시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희망회로 돌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상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정사실화가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도대체 파기환송 이후에 2심 재판 결과가 이 대선 전까지 못 나오는 거냐? 결정적인 차이가 일단 대법원 같은 경우는 서류만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의자인 이재명이가 재판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서류만 가지고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대법원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빠릿빠릿하게 선고할 수가 있었던 것인데 파기환송이 돼가지고 2심 재판부가 다시 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는 변론이 들어가야 됩니다. 변론이. 그럼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피의자가 출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재명이가 뭐 재판부가 부른다 그래서 옳다쿠나 하고 바로 그냥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겠죠. 뭐 선거 유세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도망 다니겠죠. 시간을 또 끌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한 번 이거를 거부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강제적으로라도 한다든지 뭐 피의자가 따로 안 오더라도 변론을 진행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송달이 이루어져야지 또 그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송달이라고 하면 언제 이제 왔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이제 우편을 보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재명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 그것도 편지 안 받겠죠. 봉투 안 받겠죠. 지난번에도 폐문부지하고 이사불명이다 그래가지고 주소지 같은 것도 확인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법원에 이제 그 직원이 국회까지 쫓아가가지고 줬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시간을 끌 것이며 결정적으로 만약에 2심 재판 결과가 6월 3일 전에 나온다라고 한들 이재명이가 또 뭐를 할 수 있습니까? 또 상고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100% 이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2심 재판부가 집행유예가 확정이 돼가지고 대선 전에 이재명이 못 나온다. 그거는 일단 현실에서 지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지우고 일단 우리의 상대는 이재명이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재명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따져야 되는 것인데 그게 한덕수겠냐고요. 그게 김문수겠냐고요. 그게 김덕수겠냐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엄 자체에 대해 가지고 한덕수는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뭔 도대체 욕심이 남아가지고 지금 대통령 하겠다고 지금 나와가지고 저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노역에 눈이 먹어도 적당히 눈이 멀어야지 나중에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지 완전히 지금 양쪽 눈이 전부 다 멀어버린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한덕수 계엄을 해가지고 탄핵이 된 정부의 지금 총리였던 사람입니다. 국가적인 지금 위기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지금 재정비해야 되는 역할이 권한대행의 역할인데 권한대행을 자기가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대통령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미친 짓거리가 어딨냐고요 도대체가. 이게 국민들이 과연 이거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친윤들은 진짜 단체로 지금 실성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누가 도대체 그거를 갖다가 박수를 치겠습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배지 달려고 욕심에 노역에 지금 찌들어 있는 그런 어떤 친윤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집단, 그 집단을 제외하고서 어떤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두고 보자고요. 나중에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한덕수가 지금 출마 선언을 한 상태인데 국민의힘의 경선을 통해 가지고 한동훈으로 결정이 됐어. 한동훈 대 한덕수 해가지고 한덕수 지지율이 어떻게 나올지 보자고요. 저는 무슨 뭐 5분의 1, 6분의 1도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한덕수가. 왜 그렇게 처참하게 자기 어떤 그 인생 말로를 갖다 이렇게 끝내냐고요. 왜 이렇게 지혜가 없습니까? 참 진짜 깝깝할 뿐입니다.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한동훈 후보가 어떤 의지를 다지고 있는지 그 다음 얘기도 계속해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죠. 많은 국민들이 아실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갖고 있는 막무가내 부분들 이런 것들은 어떤 그런 점잖음이라든가 조용함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다. 막 가는 분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대로 출마하겠다고 하는 거 이거 막 가는 걸 텐데요. 이걸 막을 수 있으려면 누가 나서야 될지 자명합니다. 아까 전에 한동훈 후보가 이제 지나가는 말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죠? 이거 무슨 뭐 점잖게 싸우든지 뭐 조용한 말로 싸우든지 그럴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그럼 막 나가는 애 아니냐. 막 나가는 애가 누굽니까? 제명이죠. 막산이 아닙니까? 별명이 막 살았다고. 그 이재명을 지금 상대해야 되는 것인데 뭐 점잖게 무슨 뭐 조용히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한동훈 후보의 그 편지 그 글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이재명에 대해서는 지금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개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개싸움. 지금까지 국민의힘에 있었던 많은 정치인들 가운데 뭐 어떤 기관이 있느냐 다 포함해가지고 민주당 이렇게나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서 민주당을 상대로 해가지고 잘 싸웠던 사람이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동훈 말고 더 있나요?
진짜 180대 1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만큼 민주당이 모든 것들을 다 자기들이 집어삼키고 다 하고 있었을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유일하게 싸우고 그리고 또 현실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던 사람이 한동훈 아니었나요?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해가지고 검찰을 갖다가 마비시키고 이재명에 대한 사법 리스크도 완전히 그냥 해소시키겠다라고 했었을 때 검수 원복을 통해 가지고 그 폐부를 찔렀던 게 한동훈 아니었습니까? 그 검수 원복 덕분에 이번에 어떻게 됐던 거예요? 검찰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가 계속해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었고 그 결과가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나온 겁니다. 김덕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한동훈 당신이 무슨 뭐 이재용 구속시키지 않았냐 이런 지금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당신 당대표일 때 이재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이끌어냈던 그 시발점이 한동훈이었던 거예요. 뭐 했습니까 한덕수가 도대체? 김문수는 뭐 했죠 장관으로 도대체? 저 지금 거학인 이재명을 상대로 민주당을 상대로 뭘 한 게 있습니까?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이재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점잖고 무슨 뭐 말 점잖 아니 그럴 거면은 무슨 뭐 학당을 차리시든지 제발 좀 한덕수는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뭐 정신 차리긴 뭐 늦긴 늦었습니다만.